오늘 이 영상 하나면 냉장고에서 뭘 빼야 할지 확실해집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식탁 주치 진남쌤입니다. 우리 오이 패밀리들 평생 식구들 입에 들어갈 것 챙기느라 수고 많으셨죠? 가족들 건강 생각해서 좋다는 식재료 꼼꼼히 챙기실 텐데요. 정작 우리 냉장고에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귀한 정성들이 온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뭔가 더 사라고 권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빼는 영상이에요. 내 몸의 맑은 리듬을 위해서 냉장고에서 꼭 빼야 하는 세 가지, 제 깐깐한 기준으로 딱 짚어드릴게요. 립, 디어립. 사실 이 코너는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 지인들이 놀러 왔는데 식품에 대해서 이거는 이래서 먹으면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 냉장고 한번 와서 스캔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막 냉장고 주치의가 돼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만 알 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오이 패밀리들하고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주부로서 또 식품회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는 것이 성분표예요. 대기업 제품부터 또 해외 유명한 제품까지 스캔을 꼼꼼히 하다 보면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화려한 맛 뒤에 정말 가족한테 먹이고 싶지 않은 그런 성분들을 발견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식품회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화려한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골라내는 일이었어요. 공장에는 이미 오랫동안 세팅된 기본값이 있는데요, 화학 조미료하고 보존제는 정말 기본값이에요. 그걸 빼고 만들려니까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부분은 못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트 가셔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성분표 막 꼼꼼히 보시는 거 힘드시죠? 제가 다 보고 골라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살림하세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코너 식탁 주치의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빼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영양제 챙겨 먹으면서 매일 안 좋은 거 먹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건강 정보라는 게 연구마다 유행 따라 의견이 갈라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건 줄이세요 하는 게 있어요. 의견이 갈리는 걸 무리하게 쫓는 것보다는 입을 모아서 이건 빼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똑똑하고 건강한 웰니스 아닌가요?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세 개는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햄, 소세지, 베이컨, 통조림 이런 거요. 저는 이것을 빨간불, 제일 먼저 빼야 하는 것으로 둬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고기를 예쁜 붉은색으로 만들고 오래 유지하려고 첨가한 아질산 나트륨 같은 가공 보존제가 문제예요. 우리 몸 안에서 니트로스 화합물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공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제 감이 아니에요. 국제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2015년에 가공육을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어요. (1군이) 뭐냐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등급이에요. 특히 대장암하고 관련이 깊어요. 연구를 종합해보면 하루에 가공육을 50g씩 꾸준히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약 18%가 올라간대요. 50g이 많지도 않아요. 소세지 한두 개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릴게요. 이걸 담배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1군이라는 분류가 같을 뿐이지 담배 위험이 훨씬 커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해요. 한 번 먹었다고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먹는 습관을 줄이자는 거죠. 식품을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보존제를 넣으면 원가도 낮아지고 보관도 쉬워져요. 그런데 저는 가족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없는 거는 냉장고에 들이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소세지 대신 생고기를 먹고요. 되도록이면 성분 좋은 거를 찾아서 대체해요. 이거는 저희 집에서 먹는 유일한 가공육들이에요. 이미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성분이 괜찮아요. 돼지고기 90%. 그리고 얘네는 이제 하몽하고 프로쇼또인데 외국 거지만 샌드위치 같은 데 만들어 먹기 좋거든요. 근데 저희가 많이 먹지는 않아가지고 냉동에 보관하고 샌드위치 해 먹는데 맛있어요. 결론은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자는 거죠. 이 작은 원칙 하나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과당이에요. 이거는 노란불, 주의로 두죠.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양념이 바로 과당인데요. 과당 하면 보통 음료수나 과자 떠올리시잖아요. 단 음료수만 피하면 된다고 안심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함정은 따로 있어요. 매일 쓰는 드레싱이나 케찹, 또 뭐 고추장, 간장, 그런 기본적인 양념 뒷면을 보면 이 과당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이게 앞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성분표는 많이 든 순서대로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상과당, 콘시럽, 옥수수 과당 시럽 이런 것들이 앞쪽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신경을 쓰냐면요. 과당은 우리 몸에서 간이 거의 도맡아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간이 그걸 지방으로 바꿔서 쌓아요.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나와요. 심지어 아이들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액상가당이 든 음료수는 집에 들이지를 않아요. 주스 이렇게 맛있어? 아이고 깨끗하게 먹네. 이건 제가 요즘 개발하고 있는 오미자 음료인데요. 정말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중에 없으니까 결국 자꾸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과일까지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물론 안 되지만 통과일 안에는 식이섬유가 함께 있잖아요. 천천히 흡수돼서 과당을 쏟아 붓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죠. 제가 빼라는 거는 액상으로 농축돼서 들어간 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완전히 걸러진 착즙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거 아시죠? 그런 거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아시겠죠? 마트 가셔서 성분표에 과당이 있으시면 살포시 내려놓으세요. 양념에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기본 양념만 클린하게 골라놔도요, 밥상의 결이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엔 귀찮지만 한번 좋은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제가 좋은 거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진 전통 장류도 준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기름이에요. 더 정확히는 화학적으로 정제한 기름.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맑고 투명한 대용량 식용유 있죠. 무색, 무치, 또 가격까지 싸서 정말 편하게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근데 이 기름이 어떻게 이렇게 맑고 가격이 싸질 수 있을까요? 씨앗에서 기름을 완전히 뽑아내려고 고온에서 막 가열을 한 다음에 화학 용매제를 막 넣고 추출해서 탈색, 탈취 같은 정제 과정을 여러 번 거쳐요. 사실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대신 저는 그렇게 손이 많이 간 기름보다는 손이 적게 간 기름을 선택해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식용유 먹으면 큰일 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거가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온에서 기름을 다루다 보면 빨리 산패가 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에 안 좋은 변형 지방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어려운 화학 단어 다 잊으셔도 돼요. 마트에 가가지고 딱 하나만 보세요. 압착 혹은 엑스트라 버진, 화학적 정제 없이 물리적으로 눌렀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보셔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저희 집은 용도를 나눠요. 한식 나물할 땐 생들기름, 참기름, 샐러드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가열하는 요리에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혹은 아보카도 오일, 요즘은 엑스트라 버진 오일로 통일하긴 해요. 단 튀김은 거의 안 해먹고 만약 튀긴다면 딱 한 번만 사용해요. 재사용 금지. 산패된 기름이 가장 안 좋거든요. 매일 쓰는 기름만 바꿔도요, 우리 몸은 건강하게 밸런스를 맞출 거예요.
자, 오늘 처방전 정리해 드릴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화면 캡처해 두셔도 좋고요. 가공육 빨강, 생고기나 좋은 성분으로 바꾸기, 빈도수 줄이기. 두 번째, 액상 과당 노랑, 성분표 꼭 확인, 통과일은 오케이. 세 번째, 화학적 정제유 노랑, 압착유로 전환하세요. 이 3개를 한 번에 치우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자책하시지도 마시고요. 그동안 한정된 시간과 예산 안에서 가족들 먹이려고 정말 애쓰셨어요. 이번 주는 가공육 하나만, 다음 주는 소스 하나만, 이렇게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서 바꿔가는 게 평생 가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하나씩 바꿔갔고 또 몸이 아프면서 적극적으로 바꿔왔어요. 내가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져요. 오늘은 오롯이 나를 위해서 딱 하나만 바꿔봐요. 이제 깐깐하게 성분표 따지는 일은 식품회사 대표인 제가 다 정리해 놓을게요. 여러분은 그 귀한 에너지를 오롯이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비우고 채우면서 우아하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냉장고를 비웠으니까 무엇을 채우면 좋을지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식탁도 봐드릴게요. 이 코드는 제 식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이에요.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잇는 여러분의 식탁 주치 지남쌤이었습니다. 오늘도 디어릿!